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되게 유명한 캠페인이죠. 애 많이 낳지 말라고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던 시기엔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한테만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줬대요. 애 많이 낳는 사람한텐 집을 안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동안 강남은 내시촌이라고 불렸대요. 근데 요새는 그런데 정반대예요. 결혼은 기본이고 애가 하나도 아니고 최소 둘은 낳아야 겨우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불과 6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세상 참 빠르게 변한 거죠. 강남에서 메이저 아파트는 반포동 쪽에 많은데요. GS건설의 반포자이, 대림산업의 아크로 리버파크, 삼성물산의 레미안 퍼스티지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으로 올린 거예요. 바로 반포주공 아파트 자리였죠. 이 아파트들 다 최고 가격만 따지면 40에서 50억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곳은 비싼 만큼이나 편의시설도 서비스도 엄청나요. 호텔 수준의 조식 서비스가 나오고요.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골프장, 영화관 뭐 다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딴 세상 클래스를 보여줘요. 심지어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도서관이랑 독서실도 있고요. 특히 반포자이는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서 모자라 중학교까지 있어서 초중품아라고 불려요. 완전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느낌이 벌써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역세권 걸어서 10분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여기랑 연결된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강북과 강남의 평균 아파트값 차이가 생각보다 좀 심해요. 지난 1월 말에 모 기업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강남권은 1월에 평균 15억 정도를 찍었는데 강북은 평균 10억을 찍었어요. 오늘날엔 주소지가 강남이면 잘 사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성공하면 강남으로 이사 갈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남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강남은 원래 시골 깡촌이었어요. 조선시대엔 사대문 안에만 한양이라 강남은 경기도에 속했고 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번화가는 강북이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500만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의 반인 거죠. 오늘날은 전체 인구 5분의 1, 1,000만 명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인구 밀도가 심하네 어쩌네 하는데 이때는 강북에만 350만 명이 있었어요. 건물도 분명 낮았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쟁 후에 건물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곳곳이 슬럼화가 돼서 치안도 좀 안 좋고 진짜 위험했대요. 게다가 서울 주요 시설이 다 강북에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죠.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또 전쟁이 나서 다 파괴되면 상당히 치명적이었거든요. 지금에야 버튼 하나면은 전쟁이 끝나고 뭐 진짜 뭐 밀고 내려온다고 하면 다리를 건너서 수월하게 내려오겠지만 옛날에는 한강 하나만 건너 있어도 전쟁으로부터 그나마 좀 안전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남서울 개발 계획과 새서울 백지 계획이에요. 특히 서울 계획은 강남을 무궁화 모양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5천만 평에 달하는 대지에 최대 1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었어요. 무궁화꽃 모양을 본뜨고 민족의 강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시가지 구획을 나눈 게 특징이죠. 이 시기를 배경으로 그린 영화가 강남 1970인데요. 볼만해요. 아무튼 도시계획이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강남에 새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한남대교는 그 시절 제3 한강교로 불렸는데요. 강남 강북 통행 목적도 있었지만 전쟁이 또 나면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했어요. 여기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강남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강남 땅값이 팍팍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니까요. 이때 지금의 양재역 근처 동네인 말죽거리의 복덕방이 바글바글해져요. 여기서 땅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전국으로 퍼졌거든요. 개발되기 전 강남 땅값은 평당 500원이었어요. 평당 500원이면 얼마지? 당시 설렁탕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국밥 5그릇 가격이면 한 평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지금의 9급 공무원인 5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이 17,300원이었어요. 한 달 급여만 투자를 해도 34평 정도를 살 수 있었던 거죠. 7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부고속도로의 한강대교만으로 평당 6,000원으로 12배 정도가 뛰더니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평당 60만 원이 됐어요. 100배나 오른 거죠. 어쨌든 실제 개발은 1968년 서초구에서 시작이 됐고 1971년엔 지금의 강남구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도시에 영동대로가 들어섰는데 차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쓸데없이 도로를 왜 이렇게 넓게 만들어놨어?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강남 아파트 신화는 7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땅값은 비싸질 대로 비싸졌고 압구정, 청담, 반포, 도곡, 잠실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건물보다는 토지 정리나 도로 건설이 메인이어서 여전히 횡한 느낌이었거든요. 동시에 종로와 중구에 몰려있던 정부기관들이 죄다 강남으로 내려와요. 법원과 검찰청, 국정원, 성모병원, 한전, 아산병원, 삼성병원이 대표적이에요. 또 서울고, 휘문고, 경기고와 같은 명문고들도 강제로 이동합니다. 이걸 계기로 강남 8학군이 탄생을 합니다. 한국판 맹모 삼천지교를 만들어낸 거고
대치동 학원가의 양분이 됐습니다. 게다가 강북에 여러 개 있던 버스 터미널도 싹 정리를 하고 강남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듭니다. 덤으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라고 남산 3호 터널이 뚫리고 지하철 3호선도 추가돼요. 요 시기에 강북 인구수랑 강남 인구수가 비슷해져서 강북이 500만 명대이면 강남이 400만 명 정도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지역에 정부가 몰빵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중엔 강북과 강남을 잇는 잠수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까지 줄줄이 지어졌어요. 요즘 시대의 핫플레이스인 신사동과 압구정 같은 곳 역시 강남이 한창 개발될 시기에 의도된 결과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강북의 종로나 중구에 몰려있던 온갖 유흥시설과 쇼핑몰이 내려오도록 유도를 한 거죠. 이걸 하려고 구시가지는 죄다 건물 못 올리게 하고 증축도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한 건 강남 개발을 앞당기려고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70년대 강남 개발 시기에 지역별로 역할을 나누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삼핵 도시 구상이라고 불러요. 종로나 중구에만 몰려있던 단핵 도심이었던 서울을 3개의 핵으로 나눈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는데 강북 도심은 국가의 중심, 영등포 인근은 수도권 산업의 중심, 강남 인근은 서울의 중추면서 금융과 업무직으로 성장을 시키려 합니다. 가만 보면 종로에는 청와대가 있고 영등포 근처엔 공장들이 많았죠. 그리고 강남은 계획대로 온갖 기업들이 몰려있고요. 주거, 교통, 편의시설, 유흥시설이 모두 모여있는 강남은 대기업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매출 500대 기업 중에 3분의 1이 강남 3구에 죄다 몰려있어요. 요새는 코엑스에서 잠실 사이를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더 난리가 났어요. 코엑스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나 전시회를 열고 정상회담이나 국제행사를 여는 중심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강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만 있고 나가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집값, 땅값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정부가 강제로 낮추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든 상승을 좀 늦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대박을 노리는 곳 중엔 음마 아파트가 대표적인데 다 쓰러져 가는데도 일단 버티고 있어요. 전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정말로 곧 퇴거하고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 일단 되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라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변에 학군 때문에 음마 아파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것도 거의 10년 정도 된 일이기는 한데 진짜 엉망이었대요. 눈물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바퀴벌레를 하도 보다 보니까 바퀴벌레는 이제 안 무서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열악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서울에 거의 모든 게 집중돼 있어요.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대도시죠. 경제개발 초기엔 이런 전략이 나라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속성으로 경제대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강남은 부의 양극화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전 시골 깡촌이었지만 최고로 번화한 도시가 된 강남. 수십 년 후 강남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